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2020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에 군사 옵션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이 12월에 열리더라도 곧바로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조한 김정은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지 이렇게 무리수를 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북한이 대화는 하지만 대결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을 향한 블러핑이 아주 거셉니다. 지난 6일에는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가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북한 외무성 조철수 미국 국장이 미국을 겨냥해서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연내에 미국이 전향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한미가 이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할 경우에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국무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또 14일 날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에 반공화국 인권 결의가 강압 채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앞으로 조미,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요. 14일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이 발언에 대해서 조미 그러니까 미북 간의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건 규모 조정이 아니고 사실상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나는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면서 만일 이거 그러니까 훈련 중단이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 도발이 끝끝내 강행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북한의 주장 4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내놓는 담화라든지 주장을 요약해보면 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북한은 결코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꿈을 버려야만 한다. 이게 북한 주장이죠. 두 번째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본격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 3번째는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손을 떼라는 거죠. 만약 앞으로 또 훈련을 계속한다 그러면 북한은 부득불 미국에 대해서 응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장 4번째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이 바뀌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죠. 미국과의 대화의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는 12월 말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의 요구사항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북한이 일부 양보하면서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거센 말 공격에 대해서 미국은 대화의 명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면서도 대화 결렬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17일 날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 그렇게 말하면서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해결을 위해서 이런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최우선 관리 과제국에 포함시켰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7일 공개한 2020년 회계년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에서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북한의 결단을 재촉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건 북한이 오는 12월 말까지를 이제 협상 시한으로 삼으면서 미국의 빅딜 제한 포기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에게 빅딜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트윗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고 비난한 그런 이 케이블 TV 진행자 그레임 레저가 트윗을 했는데 그 내용을 트윗했다는 거죠. 그걸 리트윗하면서 의장 그러니까 최면 김정은을 지칭한 겁니다. 조 바이든은 졸리고 그러니까 슬리피하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야. 그러면서 바이든은 사실상 그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당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김정은은 빨리 행동해야 되고 합의를 이뤄야 된다. 곧 보자. 이렇게 김정은을 향해서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생각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뜻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주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주장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궁극적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빅딜 방안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미국도 북한과 같이 올 12월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무회담도 없이 그냥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하는 방식,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주장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고도화되도록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더불어 시한도 마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 네 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 스스로 정한 미북 간 협상 시한인 12월 말 안에 뭔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중순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외교 파트에 이어지는 성명들은 북한이 그만큼 시한에 쫓기고 있다는 의미고요. 더불어서 김정은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북한은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는 중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연말까지 전향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하는 경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 역시 무작정 북한을 핵 고도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죠.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실, 이 김정은에도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김정은이 사실상 잠적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다시 대화를 제의한 다음에 14일 날 다시 대적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2주 넘게 잠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에서 10월 28일 날 자세히 보도를 한 바 있고요. 우리 유튜브 YTV에서도 265회에서 방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미국의 암살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연말 시한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것도 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북 제재 문제가 풀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북한 인민들한테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죠. 결국 최근의 북한 태도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최대 어려움이고요. 미국과의 대화 재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재 완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올 연말까지 대북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북한 내부의 동요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2판 4판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김정은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10월 2일에 쏘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도발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SLBM이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발사했다 그러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죠. 또 북한이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SLBM의 사거리가 최소 2100km에서 최대 한 2800km까지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3년 전에 시험 발사했던 것보다 한 1000km 이상 사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대화 결렬 이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인공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외교를 통한 해결 카드를 들고 있을 수만 없게 될 겁니다. 여기에 미국 내 선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녹록치 않게 돌아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대북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참수작전까지 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들이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적 카드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군사적 카드 역시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북한은 결코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북 간 비핵화 합의도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의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북 간 실무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그런 목적밖에 없습니다.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실무 협상에 나오는 북한 대표단들이 궁극적 비핵화에 대한 협의를 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이 또 외교부도 이걸 강조하고 있죠. 네 번째는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언제까지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트럼프 일기 이후에 다시 비핵화 논의 카드도 구상하고 있지만 북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가지를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정한 시한인 올 연말까지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다 할지라도 곧바로 결렬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지금 초조한 쪽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 초조함을 외무성 등의 이런 성명을 통해서 말폭탄을 던질 것이고요. 특별히 2020년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결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ICBM 도발 같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미국도 대북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제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번째 예측입니다. 지금의 미북 간 흐름의 가장 안달난 국가는요, 다른 나라도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시도를 연초에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복잡하게 돌아가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죠. 김정은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군사 옵션으로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올 12월에 미북 실무협상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결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초조한 김정은은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ICBM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